오늘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2022년인데 태각빌딩 함께 하고 계시는 상신 형님을 또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있거든요. 네. 벌써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예. 벌써 우리 그 채널에 무슨 부동산인지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뭐 어떨 것 같아요? 요새 뭐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세네 달 전부터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 거래량이 절벽. 엄청나게 줄었고 데이터를 봐도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아파트 월평균 매매 건수가 한 5천 건 되는데 9월, 10월에 그게 한 2천 건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 11월에 1,000건 그리고 12월에는 1,000건 이하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세 자릿수 숫자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12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분의 1토막 남았지.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만 해도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에 매매 거래가 진짜 거의 없다시피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거래 뜬 걸 봐도 이제 매매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 절벽은 좀 심각하다. 뭐 아파트고 상가고 아파트가 더 심각한 거예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0월 달에 그 정부 대출 규제까지 같이 묶이면서 아예 뭐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더 많고 하다 보니까 더 심해졌지. 그래서 그렇지만 상가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농협 시작으로 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뭐 아예 대출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었다 하면 아파트 정도는 지금 거래 절벽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제가 봐도요 일단 거래 절벽인데 그거를 이제 제일 이끌어낸 게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지금 이런 거래 절벽이 온 첫 번째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올랐던 거. 금리가 이제 오르고 지금 멈춘 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를 한 두세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플러스 대출 규제까지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DSR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대출 받기가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 여건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 그리고 반면에 그 대신 거래가 또 좋아질 만한 요소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주 업무로 하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특별하게 막 이렇게 공급이 막 쏟아져서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입주 물량 말고는 매매 가격 측면에서 그렇게 상승할 만한 내용을 좀 크게 찾아보면 네.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좀 조정받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을 조금 믿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쭉 상승기였다가 지금 이제 거래 절벽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하락으로 가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 부동산 전망이라는 게 그 정책에 따라서 완전 이렇게 가던 길을 확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틀릴 수도 있어요. 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적체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이제 대출이 풀려버리면 또 일시적으로 그게 적체돼 있는 그 수요가 또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또 한 번 더 상승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입주 물량도 적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예. 그때 뭐 이제 규제를 조금 풀어주면 그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대세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크게 뭐 금리 상승이라는 뭐 정해진 악재가 있으니까 네. 큰 흐름은 좀 바꾸기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는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럴 때 또 보면 사실은 좋은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그게 또 어찌 보면 또 사시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또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 상승에 취해 있다 보니까 내놔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가격을 아직까지 내리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리진 않아요. 안 팔리면 말지 뭐 안 팔지 뭐 이런 마인드로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금리가 올라가고 그걸 진짜 팔아야 되는 시점까지 오면 그때는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하락이 시작될 텐데 그 시점이 진짜 실제로 올지 그 다음에 언제 올지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자를 한 2008년도 정도부터 이제 아마 뭐 개인적인 뭐 재테크 차원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르다가
이제 한 2010년, 11년부터 이제 부동산이 약간 대세 하락기에 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내릴 때 하고 오를 때를 갖다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 부동산이 이게 마냥 오르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경험치로 인해 가지고 아 이쯤 되면 이제 하락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데 계속 오르는 그 상승장에서만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아 부동산이 과연 떨어질까 이거를 잘 느끼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오르는 건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너무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또 시세 조정이 있어줘야 또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락장을 겪어본 고수들의 말이 네, 진짜 그거 새겨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막 그 부동산 투자할 때 막 오르는 장에 아무 생각 없이 불나방처럼 막 이렇게 뛰어들다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 경험을 보면 초반에 이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했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이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막 고점인데도 더 오를 거야라고 이제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때 투자한 것들은 손해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과 같은 느낌과 비슷하다. 그 그때 말씀이시죠? 느낌이랑 그때 그 쎄했던 그 느낌이 아, 예. 비슷하거든. 네. 뒷골이 쎄하는 거. 그 느낌이 이거 100% 예측이 제 예측이 맞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맞아요. 저의 어떤 촉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 네. 하긴 뭐 내년에 또 4월달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거 따라 또 갈 수도 있죠, 맞죠? 윤 후보님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진짜 뭐 양도세 뭐 완화해주고 물량이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봤을 때도 진짜 물량이 진짜 쏟아져 나오면 하락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근데 또 반면에 이 후보님이 또 됐을 경우에는 아 근데 이 후보님도 이제 양도세는 완화한다고 했어. 자기가 네. 뭐 유예 기간을 4개월을 일단은 주고 네. 뭐 343 전략인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주택자들한테 출구는 자기들과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네. 어찌됐든 누가 되든지 간에 양도세 중과 해제로 인한 물량은 어느 정도 예상.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호재는 아닌 거죠. 네. 물량이 나올 거죠. 근데 이 후보님이 이제 워낙에 다주택을 인정 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1주택 그 똘똘한 한 채로의 그 쏠림이요. 뭐 움직임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혼돈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안정기가 올 텐데 그때 되면 트렌드 자체가 약간 똘똘한 채 이제 그좀 지역적인 차별화 그런 게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가급적이면 똘똘한 한 채로 가시거나 지역 안에서도 똘똘한 놈 그리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인구도 많고 광역시나 뭐 서울이면 제일 좋죠. 좀 그렇게 뭐 제가 말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거에 한 번 더 가슴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바이 같이 근데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은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물리면 사실 복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 예, 10년 걸리죠. 예, 너무 지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 이런 규모 자체가 볼륨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예전에 뭐 한 5, 6억짜리 사면서 뭐 한 1억 정도 내린 거 하고 지금 막 10억, 15억짜리 사면서 뭐 2, 3억, 3, 4억 이렇게 내리는 거는 차원이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단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연끌하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 신중하게 투자를 진짜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제 스타일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뭐 단타보다는 그래도 똘똘한 놈으로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뭐 소소하게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남들이 선호하는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일단은 그 심적으로 안도가 조금 있대요. 하락하더라도 나중에 기다리면 상장이 올 텐데 맞아요. 얘와 함께라면 조금 더 낫겠지 이런 안동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거주 하시는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너무 잴 필요는 없고요. 지금의 어떤 그죠. 그 이 변동성만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 매매하신 분들이 이제 그 주택을 갖다가 보유하시는 평균 기간이 한 10년에서 11년 정도고 그리고 임대로 얻으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거주하시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럼 매매 기간이 한 10년 정도 이제 보유를 하신다고 보면 그 기간 안에 뭐 상승장과 하락장은 그 무조건 올 거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부동산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니까 이렇게 실거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또 접근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거주는 여력이 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본인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상품을 선택해라는 거죠. 맞아요. 좋은 입지와. 차별화될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입지나 이런 뭐 강남이든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동부상권이든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차별화되는 거죠. 내일이면 2022년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면서도 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어느 쪽이 되면 난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합니다. 아무쪼록 다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2022년에는 자산 또 더블로 증식하시고 예, 손해 안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예, 그리고 태박빌딩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상신 소장님과 함께하는 유익하고도 꿀잼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예, 주위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주시고. 다단계. 네. 네, 감사합니다.